이익을 많이 내서 이익 많이 분담받는 게 그게 기업이 하는 목적 아닙니까? 교육은 사람을 기르는 거예요. 초등학교는 적어도 12년, 15년 뒤를 보는 거고 대학은 적어도 4년 뒤를 보는데 4년 뒤에 이 학생이 나와서 실사회에서 어떻게 도전하고 준비하냐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미래에 대한 준비인데 또 학교를 마친 다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저는 우리 젊은이들한테 꿈을 가져라. 꿈이 없으면요 동물하고 똑같아. 동물은요 먹고 자고 하면 돼. 죽는 거지만 그래. 사람은요 꿈이 있어야 됩니다. 인간 사회가 발전된 것은 꿈을 가지고 꿈을 위한 도전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나는 우리나라가 좋은 전통이 있는데 정말 우리나라가요 얼마나 이 농경사회에서부터 지식정보화 사회에서부터 이렇게 가면서부터 우리나라가 얼마나 못 살았습니까? 한국 6.25 사변 그 당시에는 세계에서 가장 못 살은 나라였습니다. 6.25 사변의 폐해와 배고픔을 견디고 글찍이 박정희 전 대통령께서 잘 살아보자. 이게 꿈이랬습니까? 글찍이는 그게 잘 살아보자. 이게 꿈이랬어. 그래서 그게 새마을 운동 아닙니까? 새마을 운동을 통해서 우리의 이식 구조를 계획을 한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누구십니까? 정주영 회장님 말입니다. 사실요, 이 조선소가 있어서 저 영국이나 어디 가가지고 조선 수주한 게 아니에요. 우리 사는 그 바다 그냥 완전히 뭡니까? 빈터에다가 내가 여기서 조선소를 세우겠다. 그래서 거기 동전에다가요, 거북선을 다 그려가지고, 쫓긴 걸 가지고, 저 유럽 가가지고 수주할 적에 같이 해외 유명한 그런 회사하고 경쟁을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해외에는 그리스나 그런 유명한 그 해외 회사에서 대한민국이 무슨 업적이 있느냐 하기에 딱 그 동전을 보여주면서 우리나라는 400년 전에 거북선을 만들었다. 오케이? 그것도 상당한 세일입니다. 근데 그 정주영 회장의 꿈 아닙니까? 안 그래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포스코, 포철도 보세요. 사실 US스틸이나 또 이런 신입볼 제철 그런 회사는 아마 수십 년 동안에 제철 제강을 해서 우리나라는 제철 제강이 전혀 없는 사이에 포스코가 우리나라의 중화학급의 가장 기본이 뭡니까? 강철이에요. 강철 가지고 자동차도 만들고 비행기도 만들고 안 그렇습니까? 또 하나는 이 배도 만들고 말입니다. 사실은 모든 공급에 가장 중요한 것이 중화학 공급이에요. 거기에 소재가 뭐냐? 강철이란 말이요. 그래서 포스코에서 또한 그런 꿈이 이루어진 거예요. 또 하나는요, 우리나라에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가 에너지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뿐 아니고요. 지금 전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이 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에너지 문제가 있고요. 식량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물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 앞으로요. 얼마 지나면요. 석유보다가 물이 더 필요한 시대가 와요. 이미 그런 문제 우리가 얼마나 비싸집니까? 그런데 저는 우리나라의 지금 40%가 원자력에서 온 전기예요. 40%가. 근데 그게 그 꿈이 어디서 오느냐? 이승만 대통령이 그걸 제일 번에 씨를 심은 거예요. 이거 많은 사람들이 잘 몰라. 지금 UAE, 아랍에다가 한국형 원자력 수출한 가장 급을 거기 있는데, 그것도 이제 하나 꿈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1945년에 일본에다가 이제 미국의 원자탄을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일본이 말이면 중국도 점령하고 러시아도 안 이겼습니까? 일본에 그럴 때 굉장한 일본이 참 파워가 셌어. 그러다 원자탄 다 둘째 딱 떨어뜨리니까 손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련이 또 원자탄을 만든 거예요. 1949년에 만들었어. 그렇게 미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원자력 시대가 오고, 그 다음번에는 소련을 중심으로 원자력 시대가 온 거예요. 근데 사실 원자력이
원자탄을 서서히 붕괴시켜 가지고 열이 나와서 전기를 내면 그게 원자력 발전소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이 원자력을 단순히 전쟁의 무기로만 할 것이 아니고 원자력을 평화적으로 이용하자. 이게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꿈이랬어. 예? 그래 1953년에 유엔 제너럴 어셈블리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평화를 위한 원자력, 그 Atom for Peace, 평화를 위해서 원자를 이용하자. 그래서 미국이 가지고 있는 원자력 이 모든 기술을 평화적으로 이용하게 되면은 기술을 다 주겠다. 이게 아이젠하워가 선포를 한 거예요. 그 1954년에 뭐가 되느냐 하면은 1954년에 국제 원자력 기구가 생겼고 그 다음번에는 요새 말하는 IAEA 국제 원자력 기구가 그 뒤에 58년에 탄생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젠하워가 이렇게 전 세계에 원자력을 해서 Atom for Peace 선포를 하면서 특사를 각 나라에 보낸 겁니다. 특사. 안 그래요? 우리나라의 특사로 온 분이 누구냐 하면 에디슨사의 시즐러라는 에디슨 요새 회장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특사를 바꿔서 원자력을 평화적으로 이용하자는 사명을 가지고 한국에 와서 만난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을 만났어. 1955년에 시즐러가 한국 전쟁이 딱 끝나자마자 요새 말하면 에너지 박스라 그래요. 에너지 박스. 나무 상자에다가 우라늄 1.5kg 하고 석탄 1.5kg 하고를 딱 넣어서 그 에너지 박스를 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을 그때 만난 거예요. 만나서 이승만 대통령을 보고 요거는 우라늄이고 요거는 석탄인데 석탄 요 1.5kg를 우라늄을 1.5kg을 원자력을 내게 되면은 석탄을 내는 게 250만 배의 에너지가 나온다. 그거 참 시즌더가 기막힌 그 데모를 한 겁니다. 사람이 이 설득이 중요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마도 여기 글 때만 하더라도요, 우리나라의 전력 공급을 이북 1948년에 북한 압력강 수력댐에서 우리가 전기를 받아 썼거든요. 우리나라가 발전소가 없기 때문에. 그 48년에 북한이 그걸 끊어버렸어. 우리나라가 전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운 게 화력 발전을 세우고 미국 이제 뭐 군함하고 거기서부터 발전을 해가지고 이렇게 땡겨 쓴 거예요. 그래도 딱 보니까 이거 원자력을 하면 되겠다. 그래 시즐러라는 사람이요. 나는 그분한테 참 이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